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 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 4월 18일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입니다. 설마 했어요. 4월 18일을 넘길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처음에 이 적폐 쪽에서 시간을 좀 끌려고 할 거다.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주의할 것이 4월 18일이다. 여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데 설마 이까지 가겠냐? 3월 초에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저쪽 애들이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우리가 잠시 깜빡했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내란이 벌어졌다고,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그걸 온 국민이 다 봤다고. 그런데 탄핵을 안 할 거라고는 우리는 미처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저쪽 애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염치, 최소한의 도덕성, 그런 것 따위는 이미 걔한테 줘버린 새끼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합니다.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었어. 우리는 왜 매번 그걸 당하고 또 당하면서 그걸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인간이 아니었다. 따라서 저놈을 인간 취급을 했어서는 안 됐어야 했다. 지금 우리 그거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후려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잊어먹은 거야. 이 법조 쪽의 적폐들은요, 윤석열하고 똑같아.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사고방식이나 도덕관념이나 똑같아요. 윤석열처럼 미친 짓을 안 했을 뿐, 드러내놓고 일배짓을 안 하고 있을 뿐, 이들은 속마음은 다 윤석열하고 똑같아. 따라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같은 놈이 또 있을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지. 아니 설마 그럴까? 근데 설마가 결국 사람을 잡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4월 18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19일 정도 남았나요? 현실적이 돼버렸습니다. 4월 18일까지 헌재 선고가 안 된다. 윤석열이 선고가 안 된다. 탄핵 선고가 안 된다면 이건 정말 대형 사건이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기능이 정지됩니다. 4월 18일 날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끝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재판관 6명이 될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아직 임명이 안 됐죠. 그러니까 6명만 남을 겁니다. 6명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동면 상태에 들어갈 겁니다. 한덕수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지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은혁을 임명해 줄 테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하자.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몰라, 기습적으로 임명을 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기습적으로 임명을 한다?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안 하면 그냥 임명 강행해버려도 돼요. 한덕수 내가 권한이 있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거든. 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는 이미 이걸 노리고 있어. 한동안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못하고
휴면 상태, 동면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 탄핵표 2표가 사라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와, 지금 한덕수가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죠. 마은혁이 들어왔으면은 아무래도 6대3이었을 테니 게임이 끝나버렸지, 일찌감치. 아마 3월 초, 아니 2월 말에 이미 결론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은혁을 그래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끈 거지. 얘들은 이미 여기까지 끌고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 겁니다. 결국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은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날짜가 문제일 뿐 결국 살아 돌아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4월 18일을 절대 그냥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를 잘라야 돼요. 최상목도 잘라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뭐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등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해야 된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단계를 좀 거쳐가야 합니다. 일단 최상목과 한덕수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탄핵할 것인지 말지는 그거는 다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4월 18일이 되기 전에 적어도 한덕수와 최상목을 날려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심우정도 같이 날리는 게 좋겠죠. 심우정 산수도 못하는 놈이 산수를 못해가지고 구속 기한조차 제대로 계산 못한 놈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야죠. 에? 법을 어겼잖아. 네, 최상목,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심우정 모두 날려버려야 합니다. 4월 18일이 되기 전에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요 윤석열은 살아 들어옵니다. 애시당초 저쪽 놈들은 이걸 노리고 지금까지 움직여 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제 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은 한덕수를 곧바로 탄핵하겠다라고 밝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이 입장은 매우 시의적절했어요. 초선들이 앞으로 쳐주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초선들의 이런 성명 발표 뒤에 어떤 의원님들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개를 하죠. 일부 중진들이 계속해서 한덕수 탄핵하면 안 된다, 최상목 탄핵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탄핵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지적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최민희 의원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과연 그런 짓을 했는지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 중에 몇 명이 이거 빠진 사람도 있죠. 아무튼 자, 이렇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먼저 치고 나간 것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었고요.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얘기 역풍 어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초선 의원들에 이어서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죠.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까지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은 4월 18일까지 재판 갱신 절차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갱신 절차를 마치고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지금임 하면은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까지 임명 안 하면 민주당에서는 한덕수를 탄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바로 탄핵안을 상정하고 화요일까지 탄핵 임명을 안 하면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들의 주장에 이어서 박찬대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참 꼭 해야 되는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찬대 대표는요, 오래전부터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해야 된다고 목청껏 외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일부가 계속해서 박찬대를 말렸다지요. 예.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탄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 계속 와서 말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일을 망친 거죠. 자, 지금이라도 한덕수는 반드시 우리가 탄핵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는 탄핵이 지금 되고도 남아요. 한덕수는 지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탄핵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가 그렇게 주장하던 상황이었어. 물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런 주장을 할 때였으니까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다 치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논란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왜?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너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복형 재판관이 그 한덕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탄핵 사건에서 했던 얘기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김복형은 한덕수를 탄핵 안 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할 그 무렵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른바 논란이 좀 있었다. 따라서 임명 안 하는 게 그게 합헌인지 임명하는 게 합헌인지 잘 모를 때였어. 그러니까 몰랐다고 해서 탄핵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임명 안 하면은 위헌이라는 판례가 지금 나왔죠. 그때는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판례가 있죠. 따라서 지금은 안 하면 위헌입니다. 두 번째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건 아니었다. 명시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의 표시였는데 자, 그것만 가지고 탄핵했으니까 실질적 임명 거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탄핵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관 선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을 안 줬지 않냐. 그래서 탄핵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하고도 지금 일주일이 훌쩍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로 보더라도 최상목, 한덕수는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동시에 탄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도 국무회의가 가동이 정지된다. 그래서 역풍이 우려된다. 라는 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해요. 사실은 지금 같은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이건 내란회의죠. 이게 무슨 국무회의야? 내란회의야, 내란회의. 내란 주도 세력들이 내란을 뒤늦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꿍짝거리고 계획 세우고 작전 짜고 하는 곳이 지금 국무회의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추경 편성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불 났는데 민주당 때문에 불 못 건다고 이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추경 편성하라고 하는데 추경 편성 안 하고 그러다 갑자기 오늘 추경 편성하겠다고 또 이제 와가지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추경 편성한다고 또 그러대. 이 얍삽한 새끼들 이게 인간입니까? 국민적 재난 산불을 이용해서 지들 목숨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에요. 자, 이런 놈들은 탄핵해야 되고 이런 국무회의는 정지시켜버려야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최상목, 한덕수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정지됩니까? 네. 국무회의는요, 15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장관은 19명, 총리 1명, 대통령 1명, 국무회의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날아가면은 국무회의를 못 연다는 얘기죠. 지금 누구 날아가 있습니까? 대통령 날아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더라.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탄핵, 국방부 장관도 탄핵당했고 행안부 장관도 탄핵당했습니다. 벌써 5명이네요. 아까 몇 명? 6명 이상이 되면 15명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6명 더 돼야 되겠네. 7명이 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지금 벌써 5명이네. 그러니까 2명만 더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총리하고 기획재정부 한덕수하고 최상목 탄핵시키면은 국무회의가 정지됩니다. 국무회의 못 열어요. 아니 국무회의를 굳이 못 열게 해야 됩니까? 못 열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 한덕수는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강행해서 임명하려고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런 짓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못 열면 임명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률안을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가지 법이 있죠. 특검법하고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 이 2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탄핵을 시켜버리면 이 법들이 운영되지 못하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계속 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지금 내란 재판도 맡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도 맡고 있고 향후에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공석을 후임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되면 이 모든 것이 무산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국무회의를 못하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정지시키려면은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괄 탄핵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2명만 더 탄핵해도 되는 겁니다. 최상목하고 한덕수를만 탄핵해도 일단은 국무회의는 못 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월 정상적인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9명의 장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21명. 그러니까 6명 이상, 그러니까 7명 이상이 공석이 된다든지 탄핵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못 여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은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 중입니다.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탄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석은 5석입니다. 그러니까 21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현재 17명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국무총리 날아가고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날아가면은 15명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는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일단 2명만 탄핵을 해도 국무회의 구성은 막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을 막아야지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법률안 거부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첫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진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은혁,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애매한 것이 이거는 진짜 지금 날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임기 연장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퇴임하기 전에 임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15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15일까지거든요.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를 못하면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법률안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15일 정도의 여유를 둬야지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날짜가 얼마 없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4월 3일 이전에는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국무위원 11명 잘라내야 된다고요? 11명이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좀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되면은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국무회의 구성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15인 밑으로 내려오면은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과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게 그래도 탄핵을 하는 그럴싸한 이유는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분을 하려다 보면 이 숫자를 또 이렇게 무한정 4명을 더 탄핵하려면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예. 6명 더 탄핵해야 한다라는 분이 계신데 글쎄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15인 이상이 안 되면 국무회의 구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됐는데 과반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과반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반수는 그 구성원 중에서의 과반수기 때문에 만약에 15인으로도 14인으로도 국무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면 과반수는 7명이에요. 과반수는 계속해서 줍니다. 구성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11명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아니 11명 밑으로까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국무회의 구성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어디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면 헌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네. 예.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뭐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87조가 있고요. 87조 밑에 국무회의가 있죠. 국무회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88조, 그 다음에 89조, 그 다음에, 자, 88조를 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15인, 국무위원이 15인이 안 되면은, 이거는 국회가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15명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15명만 이하로 내려가면 되는데, 글쎄, 이거를, 11명 미만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거는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반수 개념은요, 구성원의 과반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줄면은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21명이 맞는데 그러니까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15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 얘기는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확인을 한번 해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이상민이 돌아오면 어떡하느냐?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사고를 빼고 21인이 되니까, 사고까지 포함해서도 21인이니까 11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구성은 21인이다. 근데 탄핵 이걸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된 사람이 5명이니까 구성원은 총 21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해석이 그게 맞나? 해석이 또 그렇게 되나? 구성이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죠. 이게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까지는 뭐 좀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벌써 1시 20분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올려주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